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30일 오후 2시입니다. 오전에 있었던 트럼프 바이든의 대선 토론 관전평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 관전평을 미국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느냐 살펴보면은 미국 메이저 언론은 트럼프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입니다. 그것을 반영하듯이 CNN, 뉴욕타임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이 3대 매체가 일제히 이번 토론에서 보여준 트럼프의 무례함, 뻔뻔함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편파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제가 봐도 트럼프의 태도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미국에서 저런 사람이 토론에 나와가지고 남이 하는 이야기를 사사건건 발언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중방송이 되었습니다. 바이든이 발언을 할 때는 트럼프가 끼어들어가지고 이중방송을 이 시청자들이 들으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관전평이 미국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CNN이 직후에 조사한 걸 보면은 10명 중에 6명이 바이든이 이겼다고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이겼다는 사람은 20한 몇 % 밖에 되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패배로 나옵니다. 원래는 트럼프가 압승할 것으로 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패배로 나오면은 이번 선거는 사실상 오늘부로 끝났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자, 그런데 CNN,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는 원래 트럼프에 비판적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한 사람 의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BBC입니다. BBC가 세계에서 가장 공정한 언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에 대해서도 상당히 동정적으로 보도하기도 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언론, 영국의 공영방송 BBC의 북미 담당 기자 앤서니 줄크라는 분이 금방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누가 트럼프 바이든 대통령 토론회에서 이겼는가? 그 대답은 바이든이 이겼답니다. 바이든이 이겼다. 바이든이 이긴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트럼프의 실수랍니다. 트럼프가 바이든이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 가지고 바이든이 이야기를 오래 하면은 실수도 할 텐데 그 바이든이 실수하는 것까지도 막아주어 가지고 결국은 바이든이 이기고 말았다. 바이든은 줄곧 냉정을 잃지 않았다. 바이든이 이런 상황에서 나이도 있고 해가지고 이 스텝이 꼬일 줄 알았는데 담담하게 아주 자기 페이스를 유지했다. 이것만으로도 바이든이 이겼다. 이렇게 평가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어쨌든 오늘 트럼프가 말은 더 많이 했습니다. 바이든이 하는 말 시간까지도 자기가 뺏어가 가지고 퍼붓고 그 다음에 사회자가 말려도 듣지 않고 했는데 오늘 내용은 주로 트럼프가 한 이야기가 사실과 맞지 않는 게 뭐뭐뭐뭐다 하는 식으로 기사가 나갑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손해보는 경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 사람들의 서부 영화에서 보는 이 어느 나라에도 없는 총잡이들의 대결, 결투, 그걸 보면은 미국 사람들처럼 승부를 당당하게 하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볼 것 아니겠습니까? 등 뒤에서 총 쏘는 거는 아주 비겁한 걸로 취급을 한다. 그런데 어떻게 이번 토론회에서 현직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 트럼프가 보여준 행동은 이거 초등학교 학생들이 따라 배울까봐 겁이 나요. 아니 세상에 2분씩 발언 시간이 있는데 자기 2분 다 쓰고 바이든이
발언하면은 중간에 끼어들어가 가지고 사사건건 끼어들어 가지고 방해하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점잖기로 유명한 바이든도 샷업, 입 닥치라는 이야기도 하고 클론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클론이라는 이야기는 미국의 속어인데 뭐 패거리의 아주 대장쯤 되는 조폭 우두머리 같은 그런 좀 속어까지 쓰고 미국이 가져본 최악의 대통령이다. The worst president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바이든이 그런 폭언에 가까운 이야기를 만약 했다면은 다른 경우에 했다면 아마 그걸로 아마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을 텐데 하도 트럼프가 무례하게 나오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바이든이 과거에 좀처럼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해도 그냥 잘 참았다 하고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60%가 바이든이 이겼다고, 말을 적게 한 바이든이 이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린 이 동영상 1시간 전에 올렸죠. 1시간 전에 올린 동영상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여기에 달려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JS 창이란 분입니다. 이렇게 썼네요. 미국서 48년 산 사람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는 떨어집니다. 코로나로 18만 명이 죽었는데 지금 20만 명 넘었습니다. 트럼프가 또 된다면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이번엔 상원마저 민주당에 내줄 것입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하원, 상원 모두 휩쓸 것입니다. 몇몇 유튜버들이 어리석어 트럼프 타령하고 있는데 정말 한심합니다. 바이든이 웃는 모습이 원래 그래요. 비웃는 것 아닙니다. 제가 바이든이 트럼프가 계속 엽치게 하고 들어오니까 어이없는다는 듯이 웃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토론을 지켜본 사람의 남는 이미지는 두 개가 이걸 겁니다. 트럼프의 찡그린 얼굴과 바이든의 조소, 이게 인상에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한국에 트럼프 팬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물어보면은 흑인에 대한 감정이 트럼프에 대한 맹목적 지지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미국의 흑백 갈등이 한국 보수 세력 안에서도 들어가 가지고 흑인을 멸시하는 감정이 트럼프 지지로 가는 그런 걸 제가 몇 번 봅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을 좌파라고 몰아세우는데 바이든은 좌파가 아닙니다. 또 민주당은 좌파가 아닙니다. 6.25 때 남침을 당했을 때 파병해가지고 우리를 살려준 정당은 공화당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당이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이었어요. 트루만 대통령. 우리를 가장 많이 도와준 또 다른 대통령이 있죠. 누굽니까? 존슨 대통령입니다. 월남 파병 때 우리가 혈맹관계에 있었던 존슨 대통령. 카트는 물론 박 대통령을 괴롭혔죠. 그 사람은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이 흑백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백인 편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이 흑백 문제는 가장 큰 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노예제도입니다. 흑인 노예제도가 1860년대까지 미국에 있었다는 것은 미국의 수치입니다. 미국의 건국 정신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것과는 정반대로 어떻게 노예를 물건 다루듯이 하면서 수백 년 동안, 이게 참 미국 건국 과정의 비극이죠. 유럽에서는 그때 좀 노예제도를 철폐를 합니다. 유럽에서는 상당히 일찍 노예제도가 철폐가 되었습니다. 특히 바이킹, 노르만 이런 해적질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노예제도를 철폐를 했는데 미국 남부에서 이 목화 농장 등등을 하다 보니까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주로 포르투갈 사람들이 시작한 이 노예무역의 덕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사냥한 것 아닙니까? 그냥 동물처럼 사냥해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짐짝처럼 노예 운반선에 집어넣어가지고
중간에 많이 죽기도 하고 심지어 이런 일도 있습니다. 배 노예를 운반하다가 식량이 부족해졌다 하면은 꽁꽁 묶어가지고 타고 있던 노예 중에 한 수십만 명을 그냥 수십 명을 바다에 빠뜨려가지고 죽여버립니다. 먹는 입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노예를 백인 노예주가 죽이는 것은 그것은 형사처벌 대상도 안 되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1860년대까지 했느냐. 그래서 이 노예 제도를 가지고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다 하는 문제의식을 가진 링컨이 결국 남북 전쟁을 유발한 사람입니다. 전쟁을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4년 동안 전쟁하면서 그때 인구가 한 4천만 되는 미국 인구 중에서 60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이 노예제를 해결하는 이 남북전쟁에서 60만 명이 전사했는데 그 뒤에 미국이 참전한 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전쟁, 월남전쟁, 이라크 전쟁 때 죽은 미국 사람들 다 합쳐도 이 남북전쟁 때 죽은 숫자보다 적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노예제가 미국의 이 일종의 암덩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을 링컨이 시켰지만은 그 노예 흑인들이 마음대로 투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도 100년 뒤입니다. 1964년, 65년 존슨 대통령 무렵에 비로소 마음 놓고 투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바마라는 흑인 대통령이 출연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 흑백 갈등이 바로 그 갈등 속에서 백인들이 불만을 품고 트럼프를 대통령에 당선시켰고 지금도 흑백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이게 미국의 투표 성향의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한국 사람이 우리 멋대로 트럼프는 우파다, 트럼프를 지지한다, 따라서 백인을 지지한다, 이런 구도가 되면 안 되죠. 우리는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봐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국가 이익은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트럼프보다는 바이든 당선이 훨씬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이든 당선이 왜 유리하냐. 트럼프가 한 번 더 하면은 또 김정은, 문재인 또는 문재인 후계자에게 넘어가가지고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까지도 갈 수 있다. 아슬아슬하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게 뭡니까?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이 짜고 결국 북한 핵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만들어버리고 한미동맹 악화에는 문재인도 책임이 있지만 트럼프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이든은 그래도 동맹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가장 우리한테 유리한 점입니다. 동맹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토도 강화할 것이고 한미일 동맹도 결코 트럼프처럼 미국이 먼저 나서가지고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는 말은 안 할 겁니다. 이것만 해도 어떻습니까? 그리고 다행인 것은 김정은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입니다. 바이든이 김정은을 미워한다. 그것만 해도 우리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한국의 보수 우파가 트럼프가 되어야 된다는 그 이유 중에서 우리의 국가 이익에 유리한 점이 뭐가 있는지 백인에게는 유리하겠죠. 그러나 한국인에게 트럼프 재선이 뭐가 유리합니까? 그런 점에서는 오늘 이 토론 결과가 우리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이걸로 트럼프의 역전성 길은 멀어졌다고 봅니다. 이번에 압승을 했어야 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트럼프가 압승을 하지 않고 오히려 크게 졌다라는 게 나왔으니까 이제 두 번 더 토론이 있지만은 앞으로는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지금 지난 몇 달 동안 이 바이든이 8%에서 10% 포인트로 트럼프를 리드하고 있는 이 경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투표할까 말까, 누구를 찍을까 말까 결정 안 한 사람은 10명에 1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번 토론도 그런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는 데는 실패했다고 본다면 이 추세대로 간다고 봤을 때 바이든 당선, 아까
교포 이야기대로 바이든 당선뿐만 아니라 상원까지, 하원은 지금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상원까지 과반수, 그래서 대통령, 상원, 하원까지 다 지배하게 될 때 문재인과 김정은이 떨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